장군님, 적군이 몰려옵니다. 승리할 비책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책은 가리하나 바로 흔적 책방에 있느니라. 전하를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라. 결혼식 다음 날 미나는 이 남자와 평생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신혼여행지는 유럽이었습니다. 3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한 두 사람의 첫 여행. 미나는 몇 달 전부터 일정을 짜고 맛집을 찾아두고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설레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도착한 첫날부터 남편 재혁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거리였습니다. 재혁은 결혼 준비 내내 시계 얘기를 했습니다. 형수가 형한테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꺼냈습니다. 자기도 언젠가 그 시계를 차보는 게 꿈이라고.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시계에 집착한다더니 하고. 그런데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신혼집 대출은 미나 명의로 해야 했습니다. 재혁이 프리랜서라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수천만 원의 대출을 떠안았습니다. 집은 공동 명의로 했고 재혁은 대신 혼수를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전 매장에 가자 재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격표를 보더니 말이 줄었습니다. 결국 전시 상품과 중고 가구로 채웠습니다. 미나는 알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혼수 정산이 끝나고 남은 돈으로 재혁은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이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린 상태라고 했습니다. 미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자금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복을 차려입은 재혁이 미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 좋은데 손목이 허전하다고. 그 시계가 있었으면 오늘 완벽했을 텐데 라고. 미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충분히 비싼 시계라고 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격이 다르다고. 결혼식 내내 우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결혼식장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재혁이 명품 거리를 걷자고 했습니다. 미나는 이미 짜놓은 일정이 있었습니다. 미술관, 카페, 강변 산책. 재혁은 잠깐만 구경하자고 했습니다. 잠깐이 2시간이 됐습니다. 재혁은 매장마다 들어가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직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손목에 차보고 거울을 봤습니다. 미나는 매장 입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무도 미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매장에서 재혁이 나오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 생은 글렀네. 이거 모조품이라도 하나 사서 선물 받았다고 해야겠다. 미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나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재혁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채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시계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다음엔 꼭 사고 싶다고. 적금을 들면 어떻겠냐고.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같은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파리의 골목을 걸으며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하며 살게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시계 얘기, 내일도 시계 얘기, 10년 후에도 시계 얘기. 귀국 비행기 안에서 미나는 결심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미나는 말했습니다. 헤어지자고. 재혁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걸로 헤어지냐고 했습니다. 시계 얘기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했습니다. 미나는 시계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계는 그냥 보였을 뿐이라고.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였다고. 재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친정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공동 명의로 된 전세집에는 재혁이 혼자 남았습니다. 재혁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2달 넘게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미나 명의의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미나가 항의하자
재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지 않냐고. 미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을 이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나가 삐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미나의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헤어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미 맞지 않는다는 게 보이는데 법적으로 묶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재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나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재혁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대출은 미나 명의로, 시부모님 여행은 혼수 자금에서, 시계는 언젠가 꼭. 그 모든 과정에서 미나의 상황을 먼저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계는 그 모든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파리 명품 거리에서 2시간 동안 혼자 서 있던 미나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미리 본 것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미나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